엄마 나왔어. 뭐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다들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7년이라는 시간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돌봄이 의무인지 사랑인지, 그 경계에서 오래 서 있었던 한 딸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제 선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돌보는 게 당연했거든요. 오빠는 멀리 있으니까 제가 해야 한다고, 딸이니까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 논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한 번도 왜 나여야 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죠. 아들은 밖에서 벌어야 하고 딸이 부모 곁에 있는 거라고.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7년이 지났어요. 어머니 치매는 처음에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됐어요. 밥을 드셨는지 기억을 못 하시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시거나, 같은 말씀을 하루에 10번씩 반복하시거나.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조금 더 자주 들르면 된다고,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한 번씩 훑어보시고는 누구세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낯선 사람을 대하는 목소리였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 눈에 저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어머니 앞에서 웃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어머니가 놀라실 것 같아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정리하고 나가서 어머니 앞에서 또 웃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매일 어머니 댁에 들렀어요. 아침 출근하기 전에 들러서 약을 챙기고 어머니가 제대로 드셨는지 확인하고, 퇴근하고 나서 다시 들러서 저녁을 차려드리고, 주말엔 아예 어머니 댁에서 지내다 오는 날도 많았거든요. 어머니가 밤에 혼자 돌아다니시다가 넘어지실까봐, 가스불을 켜놓고 주무실까봐, 그런 걱정들이 저를 그 집으로 매일 데려갔어요. 남편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같이 가서 어머니 목욕도 도와드리고, 장 봐오고, 창문 닫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어 오고, 주말 아침이면 어머니 손잡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시켜드렸죠. 남편이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저도 진작에 한계가 왔을 거예요. 오빠요? 오빠는 호주에 있어요. 이민 간 지 7년 됐거든요. 처음엔 잠깐 나갔다가 돌아온다고 했는데 1년이 2년이 됐고 2년이 이제는 7년이 됐네요. 가끔 영상통화를 하면 어머니 목소리 좋아 보인다고, 많이 수고한다고, 잘 부탁한다고도 했죠. 잘 부탁한다는 말이 고맙다는 건지, 앞으로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건지, 사실 저는 끝내 그 경계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점점 나빠지시는 걸 느낄 때마다 저는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한번 들어올 수 없겠냐고. 오빠는 그때마다 곧 나간다고 했거든요. 상황 봐서 간다고. 그 상황이 7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그냥 해야 했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어머니가 기억하시든 말든 그냥 매일 갔어요. 딸이니까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들어온다고. 이제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자를 받고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기뻤거든요. 진짜로 그 순간만큼은 눈물이 좀 날 것 같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나눌 수 있구나. 7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조금 내려오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고.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빠 부부가 들어온 건 초가을이었어요. 올케는 처음 인사를 나눌 때부터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반갑다는 말은 했는데 눈이 웃지 않았어요. 오래 외국에 살다 와서 어색한 건가 저는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오빠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으니까요. 오빠 부부는 어머니 댁 근처에 월세를 얻었고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합류했어요. 저는 이제 격일로 나눌 수 있겠다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죠. 드디어 숨통이 트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올케가 자꾸 뭔가 물어봤거든요. 어머니 통장이 어딨는지, 카드는 몇 개인지, 부동산 서류는 어디다 보관하는지, 어머니 명의로 된 보험은 없는지. 처음엔 같이 관리하려는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 다 알려드렸거든요.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 같이 챙길 수 있겠다 싶어서 시원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순진한 순간이었더라고요. 그 뒤로 조금씩 제가 어머니 댁에 가는 게 불편한 분위기가 됐어요. 올케가 직접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가면 바쁜 척을 하거나 어머니한테 제가 왔다는 걸 늦게 알린다거나 제가 챙겨드린 물건을 어머니 눈에 잘 안 띄게 두거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제가 갖다 드리면 다음에 갔을 때 손도 안 댄 채로 냉장고 구석에 들어가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어머니 댁에 갔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멈췄어요. 올케 목소리였어요. 어머니한테 뭔가 다그치는 것 같았거든요. 목소리가 날카롭더라고요. 저는 잠깐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나 봐요. 올케가 말했어요. 방금 말했잖아요. 왜 또 물어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죄송하다고. 치매로 기억이 흐릿해진 어머니가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로 죄송하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문을 열지 못했어요. 열었다가 올케랑 부딪히면 어머니 앞에서 싸움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게 어머니한테 더 나쁠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문을 두들기고 들어갔어요. 올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죠. 저는 어머니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그날 저를 알아보셨거든요. 딸 왔냐고 반갑다고 하셨어요. 그 반가워하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날 이후로 그런 장면을 한 번 더 봤어요. 어머니가 밥을 드시다가 반찬을 바닥에 흘리신 거예요. 어머니 손이 요즘 많이 떨리시거든요. 올케가 그 앞에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어머니 보시는 앞에서요.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가 또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그 죄송하다는 말이 저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당신 집에서 당신 며느리 앞에서 반찬 흘렸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그 공간에서 눈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도 올케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뭔가를 따지는 게 더 나쁠 것 같아서요. 그냥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 앉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시는 거예요.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 손에 뭔가 담겨 있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원래 너를 기억하시는데 올케가 자꾸 다른 말을 심어놓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 말이 설마 싶었거든요.
설마 치매 어머니한테 그런 걸 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올 때마다 어머니가 저를 점점 더 낯설어 하시는 게 치매가 빨리 진행돼서만은 아닐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자주 가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댁에 갔더니 어머니가 저를 보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날은 달랐어요. 어머니 눈빛이 그냥 깜빡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보고 계셨거든요. 아예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 옆에서 올케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아는 사람. 잘 모르시는 분. 그냥 아는 사람? 7년 동안 매일 들렸던 사람이 어머니 약 챙기고 밥 차리고 목욕 도와드리고 밤새 옆에서 잠 못 자면서 지켰던 사람이 그냥 아는 사람? 올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냥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웃어 보이고 과일 사다 드린다고 말하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거든요. 다리가 안 떨어져서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냥 벽에 기댔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집을 팔기로 했다고.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까 요양원을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집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이미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고. 이미 내놓은 상태. 저한테 말하는 건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미 다 된 다음에.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집이잖아요. 그 집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 집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그게 다 어머니인데 그 집을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다음날 저는 오빠 부부가 없는 시간을 골라서 어머니한테 갔어요. 그날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셨거든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집 파는 거 알고 계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어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다고 하셨어요. 어떤 서류인지 기억하세요? 하고 다시 여쭤봤더니 아들이 가져온 거라 그냥 찍었다고,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치매가 온 어머니가 아들이 가져온 서류니까 그냥 도장을 찍으셨대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서류를 보시던 변호사 선생님이 잠깐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집 매매 계약서 말고 다른 서류에도 도장이 찍혀 있는 걸 알고 계셨냐고. 다른 서류요? 어머니 명의로 된 위임장이었어요. 어머니 재산 전반에 대한 처분 권한을 올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오빠 부부가 한국에 들어온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열흘. 오빠 부부가 한국에 들어온 지 열흘 만에 어머니 재산 전부를 올케가 처분할 수 있는 서류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 서류가 만들어진 시점이 올케가 저한테 어머니 통장이 어디 있는지, 부동산 서류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던 바로 그쯤이었거든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서류를 보면서 처음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멍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올케가 어머니 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치매 어머니한테 도장을 받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것. 그게 다 연결됐거든요. 처음부터였던 거예요. 오빠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가 기뻤던 그 순간부터 그 기쁨이 처음부터 틀린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이게 뭔지 알고 있었어? 관리하기 편하려고 만든 거라고 어머니 대신 처리하려고 한 거라고 했어요. 나는 왜 몰랐어? 네가 7년 동안 혼자 했잖아. 이제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7년 동안 혼자 했다는 게 앞으로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이유가 되는 건가요?
어머니 재산 처분 권한에서 빠져도 된다는 이유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7년 동안 혼자 했으니까 이제 빠져도 된다는 게. 그 말이 얼마나 거꾸로 된 말인지. 어머니 주치의를 찾아가서 공식 소견서를 받았어요. 현재 어머니의 인지기능으로는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진료 기록도 확인했죠. 위임장이 만들어진 날짜와 어머니 상태를 대조해보니 그날 어머니는 인지기능이 특히 좋지 않으셨던 날이었어요. 그 소견서를 바탕으로 위임장과 매매계약 모두 효력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위임장 취소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 소식이 올케한테 전해진 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올케한테서 문자가 왔거든요. 할 말이 있으니 어머니 댁으로 오라고. 저는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올케가 어머니를 소파에 앉혀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그날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눈빛이 흐릿하셨고 뭔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거기 앉아 계셨어요. 올케가 어머니를 저렇게 앉혀놓고 저를 불렀다는 게 그 자체로도 이미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앞에서 제가 크게 따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한 거잖아요. 어머니를 방패막이로 세운 거죠. 올케가 말했어요. 어머니도 여기 계시니까 똑똑히 들으세요. 재산은 아들께 맞아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잖아요. 법적으로도 도리로도 아들이 물려받는 게 당연하죠. 어머니도 그걸 원하세요. 7년 동안 어머니 돌본 거 아가씨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재산을 나눠 가질 이유가 돼요? 돌봄은 돌봄이고 상속은 상속이죠.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시면서 눈을 깜빡이셨거든요. 다 이해하지는 못하셔도 분위기는 아시는 것 같았어요. 무서우신 것 같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올케는 그걸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가 재산을 못 가져오면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오빠 얼굴을 봤거든요.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올케는 저를 향해 다시 말했죠. 아가씨가 위임장 취소하면 저 오빠랑 끝이에요. 그렇게 아세요? 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은 채로 올케를 봤습니다. 그건 두 분이 결정하실 일이죠. 올케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한테 오늘 피곤하시겠다고 말씀드리고 방으로 모셨어요. 눕혀드리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속삭이셨거든요. 우리 딸 고생이 많다. 그 말이 그날 제가 들은 전부였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 올케가 짐을 쌌어요.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나간다고. 저는 잡을 거냐고 물었어요. 오빠는 한참 있다가 말했죠. 못 잡겠다고. 올케가 나가면서 현관에서 한마디를 남겼다고 나중에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재산? 딸한테나 줘버려. 나는 필요 없으니까. 그 말이 남기고 간 감정이 뭔지 저는 아직도 정확히 몰라요. 분하다는 건지 허탈하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끝났다는 건지 그냥 오래됐다는 느낌이었어요. 이 피로가 오래됐다는. 남편은 그 이후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저랑 같이 갔거든요. 어머니한테 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옆에 앉아서 과일 깎아드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드리고 남편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거든요. 위임장은 취소됐고 매매 계약도 결국 무르기로 됐어요. 오빠는 어머니 댁 근처 월세에 혼자 남았거든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한테 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음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올케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항상 뭔가 채워져 있었는데 막상 올케가 없어지고 나니까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밥은 드셨냐고 여쭤봤더니 오늘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 하셨거든요. 며칠이나 됐냐고 여쭤봤더니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밥 챙겨드렸냐고. 오빠는 잠깐 침묵하다가 며칠 못 갔다고 했거든요. 올케가 나간 뒤로 정신이 없었다고. 어머니가 며칠째 제대로 못 드신 거였어요. 저는 그날 어머니한테 밥을 차려드리면서 오래 앉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천천히 드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맛있다고 하셨죠. 우리 딸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올케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밥을 차려줘도 눈치를 봐야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해도 핀잔을 들어야 하고 당신 집에서 당신이 죄송하다고 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저는 어머니 손을 오래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오빠가 말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저는 대답했어요. 어머니한테 가봐. 그게 그날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는 매일 어머니한테 가거든요. 저도 격일로 가고요. 어머니는 요즘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 어디 갔냐고. 저는 그럴 때마다 오빠 오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치매가 오셨어도 어머니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자식들을. 어느 날은 어머니 방에서 오랜 앨범을 발견했어요. 어릴 때 제 사진이 가득했고 그 사이사이에 어머니가 작은 글씨로 써두신 메모가 있었거든요. 우리 딸, 이 사진은 7살 때. 치매가 오시기 전에 써두신 거겠죠? 나중에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누군가는 알아볼 수 있도록. 어머니 옆에는 오빠 사진도 있었어요. 거기도 메모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 이때 참 말썽꾸러기였는데. 어머니는 둘 다 기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둘 다. 저는 그 앨범을 덮으면서 오빠한테 사진 찍어 보냈어요. 한참 만에 답장이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제가 이 7년 동안 지켜낸 게 있다면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오빠가 잃어버릴 뻔한 자리를 제가 대신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년 동안 저도 몰랐던 게 하나 있거든요. 저는 매일 어머니한테 가면서 어머니를 돌보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기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는 날, 딸 왔냐고 웃으시는 그 얼굴이 저한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한테서 받고 있었던 거예요. 주기만 했던 게 아니라. 딸이라서 해야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머니 딸이어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차이를 아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 차이 하나를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게 너무 많으신 분이 계신가요? 말하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버티고 계신 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기 자신한테. 나는 지금 괜찮냐고. 딸이라서 해야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머니 딸이어서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차이를 아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어머니 손을 더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왜 나여야 하지? 를 묻지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분이 그 스스로 답을 찾으셨다고 생각해요. 딸이라서가 아니라 어머니 딸이어서 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랑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은 다르지 않을까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피로를 느껴도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분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다른 말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도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사연 듣고 어떠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고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들었던 월요일의 끝이네요. 따뜻한 가족 품에서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